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티묵모닝 2022년 7월 12일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새로운 우세종 BA5, BA5예요. BA5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오미크론으로 부르던 것처럼 말이죠. 아직 부르기 편한 명칭으로 주로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보고 있어요. 영국 보건청 자료에 따르면 BA5 같은 경우 직전 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변이 바이러스 이름 중 하나인 스텔스 오미크론 BA2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35.1%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여기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있다는 말은 기존 백신의 효과를 어느 정도 회피하는 기능이 생겼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을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과 내부 구조대로 조각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은 어디서 굴러와서 박힌 거구나, 제거해야겠다 하고 인지를 하고 그 구조에 맞게 제거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게 되어가면서 빠르게 해체 작업을 할 수 있게 기억을 해두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침입해도 연습했던 대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저거 이렇게 대응하면 돼 해서 빠르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있다는 뜻은 기존 백신이 제거하려고 연습해둔 스파이크 단백질과 오롯이 같은 것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게 됐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물론 모양 좀 다르다고 완전히 다른 거구나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기능을 안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연 변이의 정도, 즉 기존과 같은 정도에 따라서 기존 백신 효과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도 어느 정도 싸울 수는 있을 테니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100% 기존 백신을 회피하는 거야 같은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여기서 문제는 이번 BA5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있어 어느 정도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전파력은 앞서 말한 대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35.1% 강해서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BA5의 확산이 이미 빠르게 이루어졌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53.6%가 이 BA5를 차지하며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이미 지배적인 변이가 된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전파력도 강하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팬데믹 환경에 익숙해지며 방역이 강화되었을 때와는 달리 전 세계가 경제적인 이유로 방역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외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고 말해도 알아서 그리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심하는 한국과는 달리 그렇지 못한 곳도 많기 때문에 방역이 강하던 시절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국가들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 지난 7월 2일 질병관리청 자료 기준으로 오미크론 계통 중에서 해외 유입이 아닌 국내 감염의 경우 6월 4주차까지 7.5% 수준이던 BA5 검출률이 6월 5주차에는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BA5의 전파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즉 한국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는 양 자체가 전체적인 감염자 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BA5 같은 경우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여러 차례 분화된 변이 바이러스로서 중증도와 치명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연구할 시간이 부족했다 보니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대개 그러니 그렇지 않겠냐는 것 정도일 뿐 약해진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문제는 빠르게 다수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더 큰 중증도와 치명률 또는 아예 더 높은 회피 능력을 가진 변이가 등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기만 한 것일 수는 없겠죠. 오랜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실질적인 문제를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상해시, 베이징시, 시안시에서 이 BA5가 검출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도시의 부분 폐쇄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하죠. 완전 도시 폐쇄는 아니지만 학교 수업 온라인 전환과 재택근무 장려를 넘어 식당 내 식사 금지와 함께 필수 사업장의 영업
중단을 주 단위로 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합니다. 경제가 마비되는 수준이 말이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의 이런 도시 폐쇄는 물류 이동과 세계의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소비에 문제를 만들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당장 7월 11일자까지의 미국 증시에서도 월 단위로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였습니다. 이 경우 시장 공포가 더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전파력이 기존보다도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만났을 때 어떤 조치를 상당히 빠르게 취하게 될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의 상황은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일 뿐 여러 상황상 다들 과거만큼 방역 체계가 100% 돌아가진 않겠지만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팬데믹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다시금 움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겠지만 경제 금융시장이라고 비껴갈 수는 없겠죠. 아니, 사실 비껴가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정통으로 문제를 맡게 될 부분이지만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완전히 신경 꺼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우세종인 변이 바이러스 소식과 함께 적당한 시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오미크론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인 BA.5가 다음 우세종으로 전 세계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연구 중이지만 높은 전파력과 기존 백신 회피 기능을 특징으로 우선 보고 있다는 것이고 치명률과 중증도는 아직 알아보고 있다는 정도이죠. 다만 높은 전파력과 백신 회피라는 특징이 방심하고 있는 전 세계에 다시금 절대 다수 감염과 같은 팬데믹 공포를 들이우진 않을까 금융시장에서도 예의주시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현될 경우 대표적으로 중국 도시 폐쇄로 나타나는 결과처럼 말이죠. 그게 실현될 경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충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여도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뿐이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님, 박윤아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